실제 정말 면접 천재였던 제가 100% 이건 붙을 면접인데 떨어진 곳들이 몇 군데 있었어요.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잘했으면 됐지 뭐가 더 부족하냐. 됐다. 그런 기업들 우리가 버리자. 너무 고맙네요. 너무 감사하네요. D증권사. 날 떨어뜨리겠지? 난 들러리겠지? 정말 열심히 하고 정말 잘했습니다. 제 입으로 그냥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이거 막 영상 1시간 2시간 갈 수 없잖아요. 근데 설마 이렇게까지 면접을 잘 보는데 인턴 면접인데 떨어뜨릴까? 근데 떨어뜨리더라고요. 나 정말 좋은 경험한다. 저는 그 은행은 내가 뽑아줘도 안 가야겠다는 생각을 그때 학생 때부터 했었었고요. 저보다 그때 당시에 저의 열의와 열정을 뛰어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건 아닌가 막 싶었던 기억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승깔려입니다. 오늘은 만천하에 나를 떨어뜨린 나쁜 기업들 뒷담을 좀 해보려고 해요. 아니,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제가 진짜 게으르고 나태하고 의지박약하지만 취준생 때만큼은 정말 열심히 살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정말 면접 천재, 정말 면접 신동, 내가 내 입으로 이런 말 하기 민망하지만 실제 정말 면접 천재였던 제가 100% 이건 붙을 면접인데 떨어진 곳들이 몇 군데 있었어요. 뭐 아닌 것도 있지만 좀 그거에 대해서 툭 까놓고 좀 시원하게 얘기를 해볼까 생각을 하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제 면접을 보시다가 뭐 취업 준비를 하시다가 혹은 이직 준비를 하시다가 이제 그런 건 안 하지만 옛날 생각에 좀 잠겼을 때 이런 거 좀 속상했는데 이런 거 좀 억울했는데 좀 이런 거 서운했는데 가볍게 웃으면서 들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지금 면접 보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꿈과 희망을 좀 드리고 싶고 자신감 이런 거 팍팍 심어드리고 싶어서 이건 우리 잘못이 아니다. 우리의 소감 바뀌다. 이건 불가항력적인 거 아니냐.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잘했으면 됐지 뭐가 더 부족하냐. 됐다. 그런 기업들 우리가 버리자. 우리 더 잘 내면 된다. 내가 더 잘 나가고 좋은 데 들어가고 안 들어가도 내가 내 살 길 잘 찾아가면 그뿐이지. 그딴 거에 기죽지 말자 라고 생각을 해서 힘을 좀 드리고 싶고 웃음도 드리고 싶고 이래저래 공감과 위로도 드리고 싶어서 이 영상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또 서른 긴 것 보세요. 자, 먼저 약간 금융권 쪽에서 정말 명실상부했던 D증권? 모 증권사 인턴 면접을 갔을 때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저희 학교에서 FRM, CFA 레벨 1 다 취득한 커플들도 정말 여기에 가고 싶어 했고 서류 어떻게 되는지 서류만이라도 제발 되고 싶다. 정말 이랬던 명실상부한 굴지의 1위 증권사 같은 느낌이었었는데 엘리트만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 굉장히 좀 하이 레벨? 좀 굉장히 좋은 곳? 아무나 못 들어가는 곳 같은 이미지였는데 그래서 내가 못 들어갔나 보네. 일단은 저는 그 인턴 서류가 돼서 면접을 오라는 것만 해도 정말 영광이었어요. 저같이 뭐 별 볼 일 없는 사람한테도 이런 기회가 주어지다니. 내가 이렇게 취업 준비 열심히 하고 면접이라든지 자소서라든지 정말 빠삭하게 정말 날 떨어뜨릴 수 없게끔 완전히 파헤치고 나니까 이런 데도 날 불러주는구나. 물론 갈 때부터 저는 생각을 했어요. 날 떨어뜨리겠지? 난 들러리겠지? 학벌 좋은 애들로 꽉 차 있겠지? 생각을 좀 하긴 했었어요. 근데 뭐 인턴이니까 내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인턴이 돼가지고 내가 이런 걸 나중에 자소서 한 줄 써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진짜 자소서에 한 줄 써내기도 힘들어. 인턴이나 대외활동 뽑아줘야 우리가 가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야. 너무 가고 싶은데 안 뽑아주는데 어떡해? 근데 꼭 되는 사람만 계속 되고 안 되는 사람은 안 되고 그래서 계속 기회를 잃고 명문에 나와도 나중에 취준생 돼가지고 대학교 4학년 때 되면은 진짜 다 전전긍긍 난리 나잖아요. 요즘엔 더 심하다면서요. 뭐 어떻게 살라는 거야? 아무튼 혹시나 될 수도 있고 혹은 내가 안 돼도 이렇게 면접을 보러 다닌 이제 국내 굴지의 증권사 면접을 보러 다닌 경험이 있으면 나중에 정말 좋겠다 해서 일단 가게 됩니다. 갔더니 오전조, 오후조였고 이제 저는 오후조로 갔었는데 30명이 이제 오후조로 분리가 돼 있었는데 그 중에 4명만 여자였고요. 그리고 이제 4명이서 조를 짜서 이제 PT를 준비를 하게 됩니다. 전 당연히 4명 중에 저만 여자고 나머지는 다 남학생들이었고 그래서 이제 PT 준비를 하는데 이제 얘기를 해보니까 제가 이제 너무 잘 하니까 여러분 저는 겸손함과 거리가 먼 사람이지만 제가 진짜 노력도 안 하고 나태했지만 취준생 때는 정말 열심히 하고 정말 잘했습니다. 제 입으로 그냥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이거 막 영상 1시간 2시간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4명이서 이제 조를 짜서 PT를 준비하는데 누가 봐도 정말 잘하고 조리 있고 뭐 토론 면접이라든지 이런 데서 밀릴 것 같지 않고 감정 컨트롤도 잘 되고 상대방 말 잘 듣고 제 성격이랑 반대로 이렇게 잘 할 것 같아서 이제 대표 PT를 제가 했었고요. 그러면 이렇게 PT 나가서 대표로 제가 이제 발표를 하고 끝나고 4명 대 4명 대 이 조로 이제 토론을 하는 거였어요. 너무 잘했어요. 저는 뭐 장난 아니었어요. 그 선배한테 얘기를 들어가지고 진짜 진부하죠. 지금 12년 전이니까 뭐 스타 프로젝트만 해가지고 S, 뭐 스트렝스, 뭐 T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4가지 관점을 하고 혹은 키워드를 통해서 영어 단어 간단하게 딱딱딱 3가지 적어서 내용 전달하고 뭐 서론, 본론, 결론에서 끝낸다든지 이런 식으로 잘 했었고 토론에서도 제 성격과는 다르게 굉장히 흥분하지 않고 상대방 말 잘 들어주고 누구 얘기가 끝나면 아 뭐뭐님은 그러셨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이러이러한 측면에서는 일리가 있습니다만 저희의 생각에서는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반대되는 의견이 도드라질 것 같아서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라든지 이런 식으로 굉장히 잘했어요. 면접이 다 끝나고도 이제 4명 그 조원들이랑 이제 같이 귀가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남학생들도 저한테 이제 스페이라든지 뭐 이런저런 취업 준비 어떻게 하셨는지 물어보고 아 너무 잘하신다. 정말 승가씨가 안 되면 누가 되겠냐 이런 얘기 듣고 저도 아니에요 이런 소리가 안 나오죠. 너무 잘하니까. 하지만 저는 그때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난 또 떨어지겠지. 난 들러리겠지. 난 학벌이 안 되니까. 근데 설마 이렇게까지 면접을 잘 보는데 인턴 면접인데 떨어뜨릴까? 근데 떨어뜨리더라고요. 아니 이게 정규직 확정 채용 면접도 아니고 인턴 면접인데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 사람을 떨어뜨릴 수가 있어요? 아니 그럼 붙이질 말던지 서류 왜 붙였어요? 서류 보니까 도저히 떨어뜨릴 수 없는 정말 열심히 살았던 게 느껴졌었나 보죠? 왜 서류를 붙여서 사람을 희망 고문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심지어 더 비참한 건 내가 희망 고문을 안 당했다는 거야. 이미 난 보러 갈 때부터 떨어질 줄 알고 있었고 떨어져도 영광이다. 심지어 붙으면 어떡하지? 나 이 증권사 인턴 면접 붙다니. 인턴으로서만 활약을 해도 이게 어디야? 자소서에 스펙 하나 더 넣을 수 있겠네? 완전 대박이다. 하지만 떨어지겠지. 이렇게 아예 처음부터 기대도 희망도 없이 그냥 좋은 경험. 나 정말 좋은 경험한다. 응? 특히 문과 여대생들은요. 면접만 가는 것만 해도 정말 뭐 어떻게 집안에 뭐 아주 그냥 대대로 내려오는 영광이랄까? 너무 가기 어려워요. 보통 100군데 서류 내면 문과 여대생들은 10군데, 20군데 서류 겨우 붙거든요. 근데 거기서 면접까지 간다라는 건 정말 흔치 않은 정말 희소성이 있는 아주 귀한 기회이기 때문에 저는 거기 면접만 가는 것만 해도 정말 엄청나게 이 취업 준비, 내가 구직 활동에 함에 있어서 정말 큰 자양분이 되겠다라고 갔었기 때문에 너무 고맙네요. 너무 감사하네요. D증권사. 어쨌든 그런 좀 슬픈 눈물 없이 못 듣는 그런 경험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제가 정말 욕이 나오는 H은행 인턴이에요. 제가 이제 겨울방학이 돼서 집에 내려가서 부모님과 강아지가 그때 있었나? 쉬고 있었어요. 작년에 편입 준비도 대충 다 홀레당 날려먹고 상처만 눈물만 더 쌓인 채로 복학을 늦게 1년 반 쉬고 복학을 해가지고 힘들게 진짜 기자처럼 엄청 적고 수업 시간에 앞자리 맡으려고 막 서서 막 뛰어 들어가고 막 적고 통째로 외워서 시험 봐도 A+ 잘 안 나오고 진짜 그렇게 고되게 살다가 겨울방학이어서 잠깐 고향에 내려가서 쉬고 있었는데 기대도 안 한 H은행 인턴이 면접이 오라는 그 연락을 받고 너무나 좋아서 달려가죠. 혹시나 될 수도 있을까봐. 여러분 제가 또 뭘 했어요? 인턴이라도 한 경험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나를 정규직 채용에 뽑지 않더라도 인턴이라도 된 경험이 있으면 그거를 또 내가 자소서에 써서 녹여내고 굴리고 해서 다른 은행이나 다른 증권사나 다른 대기업에 면접이라도 올라갈 수 있는 큰 힘이 되는 건데 어떻게 된 게 인턴도 이렇게 힘듭니까? 세상에. 정말 또 이제 시골에 지방에서 있었으니까 또 부랴부랴 한 10만원 차비, 왕복차비 들면서 그 은행 인턴 면접에 가게 되죠. 거기는 좀 지금까지도 되게 악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채용 연계
뭐 이렇게 해가지고 현장 면접 이런 데 갔었는데 요즘에 면접까지 가기 힘드니까 금융권이 인기가 많으니까 이제 취업 부스를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사전 참가 신청한 사람들이 거기 가가지고 이제 현장 면접을 보는데 만약에 거기서 정말 잘 보고 열의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 친구는 서류 전형을 면제해주는 그런 이제 전제형 현장 면접이 있었는데 요즘에 이제 사라진 것 같고요. 포스타 K도 아니고 뭐 그런 게 있었었죠. 그래서 저도 거기 갔었는데 저는 이제 현직 경험이 있다 보니까 질문들을 다 받아치지 못하고 떨어져서 정말 이 면접 대기를 하는데 정말 10년 감수한 느낌? 정말 수명이 10년은 단축되는 느낌을 들면서 아, 내가 이렇게까지 노력을 했고 준비를 해도 안 되는구나. 운명이 아니구나. 이제 좀 포기해도 되겠다 하는 약간 터닝 포인트 같은 경험이었었는데 아무튼 그때도 그 은행은 줄이 되게 짧았어요. 다른 데는 줄이 엄청 길어서 그냥 줄 서서 대기하는 것만 해도 반나절, 한나절이 갔었어요. 근데 그 은행은 워낙 실적 압박도 심하고 개인금융직군 이렇게 따로 뽑았는데 업무량, 강도, 약간 실적 압박 이런 게 좀 세서 약간 퇴사율도 높고 은행은 원래 퇴사율이 높습니다. 거기는 취준생들이 그렇게 취업이 힘들어도 줄이 좀 짧았었고요. 아무튼 어쨌든 저희가 뭐 찬밥 더운밥 가릴 때입니까? 나 뽑아주면 어디든 가야죠. 이렇게 취업 이렇게 힘든 시기에. 그래서 저는 또 차비 10만원 대학생인데 거금을 들여서 또 서울 상경을 해가지고 나 뽑아줄 생각도 없는 데를 막 열심히 은행 인턴 면접을 갑니다. 10명이 들어갔었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면접에 질문을 받는다는 건 쉽지가 않았죠. 근데 완전 진짜 들러리 오브 들러리여가지고 진짜 저는 그 은행은 내가 뽑아줘도 안 가야겠다는 생각을 그때 학생 때부터 했었었고요. 저한테는 질문 하나도 안 했었고 엄마 아빠가 그 은행 혹은 다른 은행원이었던 분들, 학생분들한테는 질문을 하더라고요. 아, 부모님이 은행원이셨네? 선배님이시네? 들어가라고 하셨어? 그럼 당연히 그 친구들은 네, 어머님, 아버님이 20년, 30년, 40년 근무를 하셨었고 은행은 너무 좋은 직장이라고 하셨었고 저는 어릴 때부터 은행에 들어가게 된 희망을 안고 정말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자기네들끼리 하하호호 막 그렇게 화목하고 따뜻하고 가족적인 분위기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 제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제 불가항력적인 거 아닌가요? 저희 모부가 은행원이 아니라고 해서 제가 은행 면접에 가서 면접 질문을 하나도 안 당하고 그냥 꺼다 놓은 보릿자루처럼 있어야 된다는 그런 법이 어디 있나요? 전 이해가 안 돼요. 그럴 거면은 그 사람들이 진짜 은행원이 되고 싶어서 준비를 했고 열의나 열정이 저보다 더 했냐?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전 저보다 그때 당시에 저의 열의와 열정을 뛰어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나중에 질문 하나 겨우 들었나? 되게 쓸데없는 질문 있잖아요. 제가 그때 어느 정도까지 제가 어필을 하고 싶었었냐면 취미 이런 거에 소개팅 성공하기 이런 것도 적었었어요. 근데 그런 거를 적으면 사람들이 이게 뭐야 하고 물어보면 난 그만큼 처음 보는 사람에게도 호감과 좋은 인상을 심어줘서 좋은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었다. 그래서 난 이러한 사람을 좋아하고 또 얘기를 잘 들어주고 좋은 대화를 이끌어내는 이 저의 특징을 활용해서 은행원이라는 직업을 선택하면 참 좋을 것 같고 실전 경험에서도 굉장히 고객들에게 좋은 이미지와 인식을 심어주고 저 또한 실적을 그만큼 이끌어내는 이 은행과 함께 성장하는 땡땡은행의 가족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런 식으로 풀어내려고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H은행 인턴 면접에서는 정말 꽂아놓은 보릿자루처럼 있고 자기네들끼리 하하호 떠들고 신나고 아주 은행 대가 좀 납셨어요. 아주 신나가지고요. 자기네들끼리 떠들고 민망하니까 저 같은 사람들한테는 마지막에 그런 한두 가지 질문 정도만 하고 이게 사람이 들어주려고 해야 좋은 대답이 또 나가는 건데 들어주려는 마음도 없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저 같은 사람들은 대대대대 빨리빨리 대답하고 끝나겠죠? 제가 대답을 했더니 약간 비웃는 듯이 끝났던 그런 경험이 있어요. 아니 나도 어디서 귀한 집 딸내미고 이런 게 아니라 나보다 더 열심히 하는 사람은 없다고. 나만큼 열심히 하고 열의가 있고 열정이 있고 정말 잘할 수 있는 자신감이 꽉 차 있고 시켜만 주면 정말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었다고 이 인간들아.
그래서 저는 그 은행은 안 들어가겠다 생각을 하고 지금도 보니까 약간 퇴사 많이 하시고 은행원 분들이 나와서 유튜브 많이 하시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아무튼 간에 잘 먹고 잘 살아라. 잘 먹고 잘 살겠지만 꼭 그런 식으로 면접에 온 사람들을 대접을 해야겠어? 그게 과연 당신들의 최선이야? 당신 은행들이 원하는 그 방향이고 비전이고 미래입니까? 저도 잘 봤습니다. 저도 안 갈 거예요. 저도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A항공. 이제 우리나라 굴지의 국내 아주 빅2 항공사였는데 그때 당시에는 취업 준비를 애매하게 살짝 한 마지막 학기였어가지고 아마 이제 졸업 유예를 하고 다음 학기에 나는 취업 준비를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어렴풋이 했었던 때여서 근데 또 그때 정말 막 분에 넘치게 서류가 많이 돼서 너무 감사했는데 그 다음 뭐 시험이라든지 면접이라든지 이런 건 제가 준비가 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최종에서 안 됐었어 가지고 근데 최종이 되려면 뭐예요 여러분? 일단은 면접을 당연히 치러야 될 거 아니에요. 한 2번, 3번 치러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보다 의외로 면접을 너무 못해가지고 면접만이라도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너무 좋을 것 같다 라고 해서 이제 면접 가려고 아무데나 막 넣었는데도 몇 개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항공사 국제선 승무원이었는데 아마 알바를 거의 안 했지만 그래도 했던 경험을 좀 넣었고 그게 스파게티 집의 뭐 서빙이었다. 그래서 나는 사람을 잘 응대하고 사람을 상대한 일하면 참 좋을 것 같다. 너무 뿌듯하고 보람찼다. 그리고 그때 당시 그래도 토익 900 정도 점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도 기재하고 별다른 거 하지 않았는데 이제 면접에서 오라고 연락이 온 거예요. 저는 당연히 면접을 볼 수 있는 연습 기회가 생기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갔었죠. 근데 저도 좀 이제 그랬던 게 이제 애초에 면접 연습하러 간 데였고 그래서 저는 그 면접 대기장에서 기말고사 막 준비를 그냥 했던 것 같아요. 면접 준비 하나도 안 찾아보고. 왜냐면 사실 그렇게 크게 하고 싶은 직업도 아니었었고 저는 은행원도 지금 겨우 하고 있거든요. 이런 직종인지 모르고 들어와서 지금 겨우겨우 하고 있어서 승무원은 절대 못하죠. 체력도 안 되고 성격도 안 되고 뭐 서비스적인 것만 하는 거는 제 성격과 적성에 안 맞을 거라 생각을 해서 그리고 어차피 외모도 물론 옛날에 나쁘지 않았지만 또 내 입으로 이런 말 옛날엔 나쁘지 않았다. 그리고 키도 166에서 167 정도 됐어서 날씬했고 그래서 뭐 나쁘진 않았지만 그래도 승무원을 할 정도로 예쁘다고는 생각을 안 했고 물론 여러분 지금은 외모보다는 인상을 더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키가 좀 작거나 외모가 아주 미인형이 아니더라도 좋은 호감형 이미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절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해보세요. 끝까지 하면 안 될 거 없습니다. 정말이에요. 요즘엔 길이 정말 많아요. 국내 항공사 생긴 것도 많고요. 해외 항공사도 많고요. 그렇게 하다가 여러분들이 또 길이 생겨가지고 다른 쪽으로 빠져도 분명히 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승무원이 꿈이라면 절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세요. 꼭. 그래서 아무튼 간에 이제 준비도 안 하고 갔는데 키 몸무게 재고 위에 뭐 높은 거 선반 닿을 수 있는지 그런 거 보고 근데 그런 거는 그런가 보다 했어요. 저는 계속 공부하면서 그냥 나오라고 하면 나와서 하면서 하고 막 그랬었는데 조를 짜서 들어갔는데 굉장히 미소가 예쁘신 저보다 한 살 많은 지원자분이 계셨는데 제가 이제 딱 봐도 너무 준비를 안 하고 딴짓만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서류가 됐냐 뭐 무슨 학원 출신이냐 하는데 저는 이제 그런 게 학원이 있다고는 어디서 들은 것 같은데 잘 몰랐고 학원이 아니라 나는 지금 할 생각이 근데 그 앞에서 차마 그런 얘기 못 하겠더라고요. 다 꿈일 수도 있고 진짜 어떻게 얻은 기회일 수도 있는데 제가 그 앞에서 제 솔직한 마음을 내비치면은 기분이 나쁘실 수도 있고 현타가 오실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는 일절 하지 않았고 저는 그냥 좀 잘 모르는데 그냥 왔어요. 뭐 다음에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왔는데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한 것처럼 얘기를 하셨고 토익 900점에서 그냥 됐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도 많이 물어보셨고 했는데 면접장에 들어가기 직전에 저한테 손톱을 보더니 너무 놀란 거예요. 제가 이제 당연히 예전에 얼마나 보수적입니까? 지금도 장난 아니지만요. 지금도 정말 가쓰고 두루마기 입고 다녀야 될 정도로 보수적인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당연히 손톱 같은 거 투명 매니큐어? 깔끔한 인상을 주는 그렇게만 했었었는데 그 미소가 아름다우신 지원자분이 저한테
손톱 왜 아무것도 안 하셨냐고 놀래서 당연히 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니까 승무원들은 손톱을 색깔 있는 걸 칠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뭐 가리키고 이렇게 지시하고 이렇게 안내를 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잘 보여야 되나 봐요. 근데 저는 그런 것도 당연히 모르고 그 정도로 너무 준비를 안 해 갔었던 곳이고 시켜줘도 할 생각도 없고 했었는데 면접에서 뭐 열이나 노력은 당연히 안 보이고 말도 뭐왜 지원했습니까 하면 지원 동기도 안 맞고 그랬겠죠. 제가 뭐 아무리 말을 잘한다고 하더라도. 근데 이제 저는 거기 그 항공사에 대한 뭐 나쁜 이미지나 뭐 기분 나쁜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근데 마지막에 제가 이제 그 조의 딱 가운데 자리였는데 다리 모양 좀 봅시다 하고 이제 갑자기 마지막에 다리 모양을 딱 보고 끝내는데 이거 뭐지 싶은 거예요. 이제 좋은 이미지, 이제 승객들에게 이 항공사에 대한 굉장히 좋고 호감적인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한 거고 하나의 뭐 인상, 뭐 우리가 이 항공사를 대표하는 뭐 인재다, 캐릭터다 이렇게 생각은 할 수 있겠지만 저는 너무 좀 이상했어요. 뭐야 막 싶고 뭐 너무 상품화 시킨 거 아닌가? 이렇게 인상이 좋고 잘 웃고 이런 것도 아니고 다리 모양을 보자니 너무 이상한 거예요. 심지어 제가 가운데 있어서 안 보였었나 봐요. 그래서 보시고 계시던 노트북 이렇게 딱 접고 제 다리 모양 보는데 뭐야 이건 아니다 막 싶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앞에 말씀드렸던 그 첫 번째 증권사, 두 번째 은행보다는 이 항공사는 저는 약간 뭐 고맙고 감사할 따름이지 나쁜 기억이나 이미지는 없지만 조금 마지막에 그런 부분은 좀 이상했어요, 저한테는. 근데 아마 이제 승무원을 준비하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좀 이상하고 미울 수도 있겠죠. 왜 말을 저렇게 하지? 나는 정말 내 꿈이고 평생 꿈이고 평생 준비했고 열심히 했는데 쟤는 열심히 하지도 않고 저렇게 나한테 떨어지지 않은 어려운 기회를 줬는데 저딴 식으로 풀어내네 라고 기분 나쁠 수는 있지만 이제 제 채널이니까 제 주관적인 저의 경험과 생각들을 좀 가감없이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이 영상을 좀 찍어보게 됐고요. 중간중간 제가 또 흥분하지 않았나 싶긴 한데 이게 제 성격이고 그래서 저는 제 이름도 승깔려고 그리고 화나잖아요. 우리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거 몰라주고 몰라보고 아니 몰라본 것까진 둘째쳐 알아보려고 생각도 안 하고 최소한의 본인들도 예의를 갖추지 않는 그런 면접장에서는 여러분 쫄 필요도 없고요. 긴장하실 필요도 없고요. 그거 아까워요. 우리의 힘 나중에 여러분 30대 40대 되면 피곤해서 쉬는 것도 힘들어요 진짜. 비타민 먹어서 힘 좀 내야지 그거 챙기고 꺼낼 힘도 없단 말이에요. 힘 아끼고 비축하고 보유해야 돼요. 그렇게 저희를 못 알아보고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은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애써 낑낑댈 필요는 크게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내가 그 레벨이 되지 않으면 내가 찬밥 더운 밥 정말 가릴 처지가 아니고 너무 지금 준비가 안 되는데 저기가 너무 가고 싶어. 근데 난 좀 능력이 딸려. 즉 내가 준비를 하지 않았어. 그러면 모르겠지만 저 같으면 그러면 거기에 걸맞는 제 능력을 키울 것 같아요.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었거든요. 그거는 제가 인생을 정말 한번 열심히 살아본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였어요. 이제는 알 것 같아요.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여러분 정말 뜻이 있으면요. 누워서 앉아서 유튜브만 보고 TV만 보고 하면서 누군가를 부러워할 게 아니라요. 뭐든지 해야 돼요. 그리고 욕심이 있고 뜻이 있는 사람은 안 시켜도 합니다. 밥 굶고 하고 싶은 거, 놀고 싶은 거, OTT 보고 싶은 거 참아가면서 합니다. 부모님이 말려도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그게 다 쌓여요. 경험이 되고 정보가 되고 공부가 되고 이렇게 하는구나. 저걸 준비하는구나. 이걸 준비하면 이 변칙적인 이 A가 아니라 A-를 할 수 있는데 이 A-를 하면 A에 가까워질 수도 있고 또 실패를 해도 다른 거를 충분히 성공적으로 잘 해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별로였던 면접 한 두세 군데를 얘기를 했는데요. 이런 곳들 우리가 면접장에서도 판단을 하고 우리도 얘네 면접 보는 거예요. 우리만 면접 당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얘네 보고 걸러낼 거 걸러내고 안 할 거 우리가 떨어뜨리면 돼요. 그만큼 열심히 하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고요. 제 나이 또래 혹은 제 나이 또래 이상이라 그러면 예전에
취업 준비생 때 경험을 되살려서 한번 웃고 좀 속 시원하게 제가 욕도 좀 해드렸으니까 오늘 하루도 빛나고 즐겁고 산뜻하고 뿌듯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 유튜브 채널 맨 위에가 자유를 꿈꾸는 여자? 뭐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근데 진정한 자유란 진짜 내가 동경하고 갈망하고 있는 거를 정말 한번 열심히 해보는 거예요. 정말 한번 열심히 해보면 이렇게 당당하게 욕도 할 수가 있고 미련도 없을 수가 있고 최선의 결과를 나타낼 수도 있거든요. 누가 뭐래도 여러분들은 빛나는 아름다운 예쁜 존재입니다. 지금 원하시고 갈망하는 것이 있다 그러면 정말 한번 열심히 해보시고 어떻게든 짬을 내서 잘 쉬어보시기도 하고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안녕. 화이팅!